농약방에 가서 어떤 병에 약을 달라고 하면 이거 요즘 잘 듣는다고 하니 한번 써보세요. 또 그 외에 이웃이나 다른 데서도 진딧물에는 이약이 최고, 탄저병에는 이약이 최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잘 듣는다고 들었거나 직접 경험하였으니 거짓말은 아닙니다. 하긴 탄저병 예방 살균제 들고 탄저병을 기막히게 치료한다는 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남들이 좋은 조언을 해주어도 내가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면 조언해 주시는 만큼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또 엉뚱한 거 따라 하기도 하고요. 어디 농사만 그런가요? 세상도 다 그렇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분명 사실을 가르쳐 주어도 정작 내가 쳤을 때는 모릅니다. 맞을 수도 있고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병균이나 해충이 그 농약에 내성, 즉 저항성을 갖고 있나 아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잘 듣는다고 하는 그분도 성분이 우수한 약을 선택해서 그럴 때도 있지만, 같은 약을 여러 번 쳐서 효과가 없다가 새로운 약을 구해 쳤을 때 그런 경험을 얻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바로 내작물에는 저항성이 없었던 약을 쳤기 때문이죠. 저항성이란 어떤 약에 대해 죽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내성을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생물은 나름대로 어떤 것에 대한 저항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니 이 지구상에 살아남았겠죠. 그 저항 능력은 체질적으로 갖고 있는 유전성 선천적인 점도 있고 후천적으로 겪으면서 쌓은 것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해서 강한 것처럼 수가 더 많은 해충에게는 오히려 더 차이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농약이 똑같이 병균이나 해충에게 내성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살균제 중에서도 작용기작 K에 해당하는 예방약제들은 보호약제니 내성이 적습니다. 또 작용기작 차, 작용기작 11에 해당되는 생물농약인 살균제나 살충제는 내성이 적습니다. 여기서 내성이 적다고 잘 뜨는 약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생물농약들은 아직도 효과가 느리게 발생하고 방제 효과도 약 반 정도로 낮습니다. 고추밭에 앉은 수만 마리 진딧물 중에서 진딧물 약을 뿌렸을 때 그 농약물에 목욕을 하고도 살아남은 놈이 있습니다. 이놈은 태어날 때 그 농약에 대해 저항성을 갖고 있었던 놈입니다. 사실 이놈도 손오공처럼 바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 부모 진딧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모의 부모, 조상 대대로 그 약 성분에 대한 저항성을 원래 가졌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 부모 때 길러졌던 저항성이 유전체에 남아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조상 대대라고 하니 수백 년, 수천 년 전이 아니라 한 해도 많이는 십수대 또는 수십 대가 이어지는 해충 세계는 불과 올해 아니고 길어봤자 작년, 재작년 일입니다. 올해 고추밭에 처음 나타나서 내가 친 약에 살아남은 이 진딧물, 작년에 내가 이 약에 대한 내성을 길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웃밭에서 길러진 것이 우리 밭에 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 탓하기 전에 제가 알게 모르게 내성을 기른 것도 엄청 많을 것입니다. 쪽집게로 찝듯 해당 농약을 쳐야 하는데 대충 이거 치면 잡히겠지 하고 남은 농약 중 하나를 골라 쳤거나, 텃밭에 상주에 있지 않다 보니 살균제, 살충제, 거기다 비료까지 타서 치니 농약 성분이 반감되었을 수도 있고, 워낙 여러 가지를 타니 작물에 해가 갈까봐 제 스스로 어떤 약을 물게해서 쳤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그놈들에게 예방주사를 주어 농약의 내성을 갖도록 훈련시킨 거가 진배 없습니다. 농약 공부도 해보니 옛날에 참 많이 약을 엉터리로 쳤음을 알게 됩니다. 저야 진딧물이면 다 진딧물이지 별로 구별하지 않고 방제하였습니다만, 이것도 이 진딧물에는 잘 죽고 저 진딧물은 잘 안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진딧물 종류도 목화 진딧물, 복숭아 진딧물, 그 외에 저도 잘 모르는 진딧물이 많으니까요. 정말 잘 하려니 끝이 없습니다. 해충 공부도 더 해야겠고요. 물론 이놈처럼 다 잘 죽고 심지어 인축이나 다른 것에도 똑같은 영향을 끼치는 유기인계나 유기염소계 농약도 있고요. 어쨌든 병균이나 해충이 농약의 저항성을 갖게 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위협적인지 한 예를 들어 따져봅시다. 얼마 전 우리 고추밭에 살충제를 치고 거기에서 진드물이 딱 한도만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이놈이 하루에 10수마리씩 새끼를 치고 태어난 그놈들이 또 새끼를 치니 금방 수백 배로 늘어납니다. 문제는 그놈들이 모두 그 약에 대해서는 내성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놈들이 고추밭에 만연이 되어 또다시 같은 약을 치면 대부분 죽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건 저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놈들은 어떻게 저항성을 갖게 되는가? 크게 4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한 번 또는 몇 번 맛본 독성에 대한 분해 효소를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금방 분해 능력이 뛰어나진 않더라도 횟수를 거듭하고 대를 이어갈수록 더 커지겠죠. 물론 이건 앞서 설명처럼 유전이 된다고 합니다. 분해하는 효소를 갖는 유전자가 대를 이룬다는 점이죠. 두 번째로는 농약의 독 성분이 단단한 각질을 뚫고 들어가야 신경을 제어해 주기는데 이놈들이 더 두껍고 튼튼한 각질을 갖게 되거나 지방층으로 무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존의 농약으로는 해충 후 체내에 들어가지 못하니 방제 효과를 볼 수 없겠죠. 한마디로 농약에 목욕을 해도 각질을 뚫고 못 들어가니 안전하죠. 세 번째로는 작용점이 달라진다는, 즉 작용점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농약은 주로 해충 후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마비 등등으로 저해하여 죽게 되는데 더 이상 무디어져 농약이 그 작용점으로는 방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와 비슷한 맥락이지만 첫 번째는 분해 효소가 생기고 세 번째 이야기는 무디어진다는 점이죠. 네 번째로는 농약을 피하는 기술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농약 치는 기미만 보이면 날개를 가진 놈은 도망을 간다든지 그렇지 못한 놈은 땅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작물 어느 틈새로 숨는 기술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사전 염두에 두어야 할 배경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작물의 위해를 가하는 병균이라는 해충이 농약에 얼마나 내성, 즉 저항을 갖고 있고 그 저항성은 지역별로는 어느 정도 편차가 있는가 합니다. 전자는 그 다양한 병균과 해충에다 또 다양한 농약에 얼마나 저항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는 너무 방대하니 아마 그런 정리된 자료는 없을 것입니다. 자료를 찾다 보면 농업 관련 학자들이 특정 농약에다 특정 대상 해충에 대해 특정 지역 몇 곳에 대한 조사 자료가 간혹 보이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지역 간의 심한 곳은 몇 배의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떤 해충에 대해 여기에는 기차게 잘 뜨는 농약도 저기에는 잘 뜨지 않을 수도 있고 여기에는 잘 뜨지 않는 약도 저기에는 잘 뜰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그 정보가 어제 오늘의 정보이면 몰라도 작년 재작년 경험을 이야기한 것이라면 아마 몇 대를 내려갔으니 오히려 내성만 잔뜩 가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그 정보를 활용하려면 언제 어디에서 얻은 정보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그 약을 내가 쳐본 이력은 없는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해충에 잘 뜨는 약이란 대체로 해당 해충에 저항성이 없는 약이고 그 약의 정보는 다른 곳에 있다기보다는 내 밭에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이를테는 내가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이 약 좋다, 저 약 잘 듣는다 귀를 기울이기보다 내가 친 농약 이력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할지 모르겠습니다. 옆밭에서 자주 치는 약, 본인은 치지 않는 것도 어쩌면 슬기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옆밭에서 우리 밭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요. 저처럼 이 약, 저 약 함께 섞어 치면서 해당 농약을 정해진 농도보다 더 묽게 치거나 이번에 치면서 전번에 친 농약이 무언지도 모르고 그저 농약병에서 주는 대로 남이 가는 대로 친다면 나도 모르게 내가 농약을 잘못 치고 내가 내성을 길러놓고는 요즘 농약 효과 없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사실 농약을 떠나서 내가 하는 불평, 내가 잘 몰라서 하는 오해에서 오는 비롯된 것이 참 많습니다. 저도 이러한 사실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우스 고추 진딧물이 하도 안 죽어서 공부한 내용입니다. 제가 다른 분의 작물을 책임져 주지 못한 것 같이
농약방 주인이 어떻게 우리 밭 병해충을 잡아주기를 기대하겠습니까? 비록 제가 치기 싫어하는 농약 사용이지만 치려면 제대로 농약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걸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농약 구입과 사용에 대한 이력도 상세히 기록해야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바로 앞에 친 기장만 바꾸어 친 것입니다. 농약 살포에 대한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니 새로 기작을 바꾸어 구입한 그 농약이 사실은 그전에도 무수히 친 것도 있으리라 짐작합니다. 한 군데 농약방에서 계속 구입하였으니 아마 그럴 것입니다. 농사 일지에다 언제 무슨 작물에 어떤 병이나 해충 때문에 기작 번호 몇 번에다 무슨 약을 쳤는지 기록으로 남겨야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성분도 표지에서 찾거나 검색하여 기록해두고 같은 약 살포는 되도록이면 피하겠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미 길러진 내성, 앞으로 농약 칠 때 농약을 정량보다 더 타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물어봐도 대답해 줄 사람 없습니다. 1000배로 타던 농약 500배로 타면 더 독한 걸 치니 효과가 더 있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넘기더라도 거기도 살아남은 놈 다음에는 대책이 없고 더구나 농약 친 작물 사람이 먹으니. 또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는 내가 사서 치고 싶은 농약 내 마음대로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농약은 인터넷 구매가 안 되니 내가 주로 이용한 농약방 모든 걸 갖춰 놓을 수는 없습니다. 방법은 이웃지역 농약방도 교차해서 가보면서 그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은행잎 등 독초나 식초나 목초액 등 친환경 농약을 가미하는 방법도 모색해야겠습니다. 그러려면 농약에 대해서도 친환경 농약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가령 산성 농약에는 식초를 넣으면 효과가 늘어나지만 반대로 연계성 농약이라면 오히려 반감될 수도 있으니까요.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올겨울이 예년보다 더 추우니 땅이나 나무 속에 남아있던 병균과 해충, 추위에 좀 더 많이 사라져 흙성을 덜 구렸으면 합니다.